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냐면은 그 총리실이 이제 설명 자료를 내놓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을 두고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정부의 대처가 미비했다 이렇게 하니까 총리실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세한 설명이 담긴 자료를 내놨는데 오랫동안 시사를 관찰해 오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의 고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 날 째려보면서 지금 물어보는데?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 이런 대답을 강요하는 거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부기자님은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자기 생각을 얘기해. 먼저 그거 괜찮네. 가자. 진행자가 어떻게 중립적이게 지금 어떻게 입장을 중립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봐요. 네.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네.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해요. 둘 다. 아니 김어준 씨가 여기 김어준 설명을 해. 아. 지적을 하고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뭔가 총리가 막 움직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뭐 비상 무슨 경제회의를 소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모습을 못 봐서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해버리거나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총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갔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 해석과 의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비판할 것 같으면 뭐 총리실에 취재기자도 있으니까 총실에 취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됐는데 맞아요. 네. 마치 대통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반박하는 자료까지 지금 낸 상황이에요. 제가 저 자료가 릴리즈가 될 때 경공에 있었습니다. 여기 듣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물어봤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와 이게 딱 뜨자마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생각이 들었는데 뭐 물론 그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관계 얘기한 건 잘못했죠. 근데 이제 굳이 그 보도 자료까지 뿌려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서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저도 보도자료를 많이 보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놀랬던 부분이라는 거는 굵은 글씨와 밑줄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어떤 거냐면 발언 내용을 두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김어준 씨의 말은 여러분들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원고 지향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비유가 많아요. 근데 딱 밑줄을 세 군데 쳐왔는데 첫 번째 국무회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겠죠. 대책회의가 없어. 그 얘기는 대책회의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뉴스도 없고에 쳐왔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에서 마치 대통령이 없는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 가운데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당시에 대통령 없으면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나라를 대신 경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 비하적인 요소 혹은 업무적으로 해태하거나 능력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당사자로서 김민석 총리라고 한다면은 뉴스공장은 더 이상 인터넷에 떠도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말로 많은 분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어도 팩트는 엄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공장장이 사실상 본인의 일을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신감 과잉이 된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왠지 잘한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할 때 넘겨짓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오히려 위기 맞죠. 상황에 가까운 맞아요. 거예요. 지금 뭐 단순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는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김어준 뉴스공장은 이미 한 방송사의 영향력만큼 그보다 더 크죠. 그거보다 더 예. 크다고 할 만큼 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가서 보는 방송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수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전함과 동시에 지난번에도 여론조사 할 때도 그랬더니 서울시장 나 넣지 어, 말라고 어. 했는데 또 넣던데. 조국 혁신당하고 예. 통합 국면에서도 그러던데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이고 갈등의 요소를 만든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이니까 갈등을 안 만들고 지금 국가적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지에서는 좀 원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권에 들어서는데도 많은 공을 세운 방송사인 거의 언론사죠. 언론사인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 우리끼리 나와서 싸우기에는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재판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고. 그리고 정부 요직에도 수많은 김건희 측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많이 일찍 터뜨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싸우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고 실제로 말씀하신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조금 더 큰 언론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본인의 위치와 힘을 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동 씨의 말도 맞지만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 생각을 해보면은 뉴스공장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갖게 된 데는 과거에 흔히들 표현한 재래식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맞아요. 때문이고 그에 맞아요. 대한 비판을 맞아요. 반사작용으로서 뉴스공장이 성장을 했던 건데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뉴스공장에서 다루는 주제나 내용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보게 되고 더 빠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사실 김어준 씨의 역할이라는 것도 그런 바탕 위에서 기초 위에서 자기 지위라든가 역할을 생각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뉴스공장은 김민석 총리와 선을 긋는 특정인을 돕는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방송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바로잡는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안 제가 보여줬나 드리는 보다. 말씀은 제가 궁금한 건 총리실에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네. 팩트 체크가 틀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김어준 씨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저도 사실은 안 이제 보니까 그 제가. 어제의 일이고 오늘 아니,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김어준 말씀드리기 씨가 그런데 직접 자기 본인의 입으로 바로 잡아주면 돼요. 사실 오늘 했어야죠. 근데 계속 본인이 계속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언론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네, 그렇게 하고 내일 본인이 직접 방송 진행할 때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신중치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총리실의 반박 내용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전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 오해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길 바라요 저는. 네. 저도 그 어떻게 보면 진보 매체 중에서 거의 가장 탑 매체인 그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신뢰를 하고 서로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라사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쓴소리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패널이나 앵커 등 방송인들이 너무 이제 김어준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눈치 안 보는데요. 저는. 저 그분을 그래요? 몰라서. 지금부터 오윤의 타임 가겠습니다. 제 타임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 거는 알아요. 하지만 진짜 제가 그 방송을 보지 않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조심스러운 이건 거예요. 조심스럽지. 맞아. 예. 왜냐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뭔가 피해가야 되는구나. 그분의 이름이랑 이런 건 너무 유명하지만 제가 진짜 그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사실은 방송을 챙겨보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조심스러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를 비판한다고 하면 그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낙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논란이나 이런데 사실 끼고 싶지가 않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할 얘기 다 했구만 뭐 제가 볼 땐. 네. 저희는 뭐 저는 저는 말 다 했어요. 저는 구경 기자의 논점에 많이 힘들어 맞춰줬을 보이시는데 뿐이에요. 지금 아니, 머리가. 저는 구경 기자가 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팩트 같은 경우 명백하고 기자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그건 하는 맞아요. 게 사실 총리실의 보도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뭐 안 한 것처럼 이제 총리실 느꼈을 테니까 실제로 총리실은 중동 상황이 발발한 이후에 네. 오후에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3일절부터 4일까지 4일 나흘 연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국무회의를 실제로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외공관장 회의도 3월 3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또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3월 4일에는 상황 점검 회의도 열었고 심지어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가동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본인 방송에서 국무회의 없어요. 대책회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관계에 다른 언론의 그래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만약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렇죠. 반박했겠죠. 아니 적극적으로. 이 정도로 대응을 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아무리 내 편이니 아니니 이런 그 관계라 하더라도 그걸 구분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그걸 바로잡는 용기가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겸공은 언론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언론사로서의 네.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팩트 체크하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눈치 보냐고 하지만 저는 거기 나가잖아요. 거기선 뉴구승이에요. 뉴구승. 와, 저 네. 거기는 뉴구승 그렇구나. 채팅이 너무 빨라서 읽을 수도 없게 뉴구승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네. 또 네 그렇게 되네요. 그렇군요. 이름이 구승이야 근데.